키워드 한수노트 이번 시간 경매하자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담보책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세 개로 나눴어요. 첫째, 물건의 하자. 여기에 특정물 하자하고 종류물 하자 두 개로 나누었죠. 두 번째는 권리의 하자.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용의권의 제한, 저당권 실행 다섯 개로 나눴죠. 물건의 하자는 두 개로 나눴죠. 특정물하고 종류물하고. 세 번째가 바로 경매하자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구성이 됩니다. 셋 중에 하나. 자, 그러면 경매하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빌라를 경매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때 유념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왜요? 거기 하자 문제가 껴있거든요. 그 하자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가지고 있는 빌라가 B에게 경매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가 아니라 경매라는 거죠. 경매는 누가요?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법원에 의해서. 이때 조심할 거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경매를 누가 신청하죠? 채권자가. 채권자가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뭐하죠?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가 진행이 돼요. 누구 거를요? 채무자 거를. 채무자 빌라죠. 채무자의 빌라가 이렇게 경매로 넘어오게 됩니다. 낙찰자에게. 그래서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채무자. 이쪽은 채권자. 매매가 아니라 뭐래요? 경매로요. 경매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쪽은 누구? 낙찰자. 세 사람이죠.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한다는 걸 머릿속에 유념하시고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이 갑, 그 다음에 을, 뭐 이렇게 병 이렇게 되겠죠. 갑을 병으로 내면 ABC로 내면 이렇게요. 맨 왼쪽이 채무자라는 거 사례로 잘 구성해요. 사례로. 이때 B가 빌라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다. 하자가. 무슨 하자가? 권리의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권리에 뭐가 있을 것? 하자가 있을 것. 이 집에 전세권자가 새 살고 있더라. 그 집을 내가 경매받았다 이거죠. 뭐가 있는 거를요? 전세권자 있는 거를. 이를 권리의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매가 유효일 것. 경매가 뭐 할 것? 유효일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우선 검토돼야 됩니다. 두 가지가. 이게 전제 조건이다. 반드시 경매하자는 두 가지다. 권리하자 있고 경매가 유효일 것. 만약에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무슨 하자면 물건의 하자면 권리하자에 반대되느냐?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물건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이 안 돼요. 물건 하자는 담보 책임 인정이 안 됩니다. 빌라가 누수가 있다. 균열이 있다. 이게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죠. 이거는 낙찰자가요. 얘한테 책임 못 물어요. 왜? 사소한 빌라의 하자들이 종류를 셀 수 없이 많거든요. 누수가 조금 있다. 창문이 좀 안 열린다. 문틈이 벌어졌다. 페인트칠이 벗겨졌다. 하자를 대기 시작하면 너무 많죠. 그 수많은 하자에 대해서 태클 걸지 못하게 물건의 하자는 책임을 못 물어요. 물건의 하자가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균열이 있다. 누수 있다. 뭐 등등 해서 너무 많죠. 그때그때 태클 걸면 경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멈추고 그럴 거 아니야. 이게 경매 하자가. 물건의 하자까지 태클을 걸게 되면.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태클 걸지 마라. 그래서 뭐만? 권리하자만 담보 책임을 인정해요. 절대 명제. 첫 번째, 물건 하자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경매가 뭐 할 것? 유효할 것. 유효해야 돼. 유효. 만약에 경매가 뭐라면? 무효라면. 경매가 뭐라면? 경매가 무효인 때는 담보 책임이 인정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경매하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자, 전제 조건이에요. 경매로 부동산을 가져왔다. 그런데
경매가 유효인데요. 유효인데 뭐가 있어요? 권리하자가 있다. 이때 낙찰자가 얘한테 책임 묻는 거예요. 자, 볼까요? 갑소유 토지 500평이 채권자 A죠. 채권자 A의 경매로 을에게 뭐가 됐어요? 낙찰이 됐어요. 을이 낙찰받은 사람. 근데 토지에 뭐가 존재합니다? 하자가 존재합니다. 요건 볼까요? 경매가 뭐가 아니라 무효가 아니라 경매는 유효할 것. 이게 전제 조건. 두 번째,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요.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 무슨 하자? 권리 하자일 것.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건이다. 요거 암기되셔야 돼. 두 가지. 그럼 효과. 이 빌라에 권리 하자가 있다라는 거죠. 권리가. 그러면 낙찰자가 얘한테 따질 수 있는 거죠. 이 사안에서는 갑소유 토지를 을이 낙찰받았죠. 낙찰을. 그죠? 그럼 누구한테요? 갑한테 책임 묻는 거지. 이 땅이 왜 평수가 모자라냐? 평수가 왜 모자라냐? 낙찰자가 채무자한테 가서 따지는 거지. 권리하자가 있을 때. 자, 그러면 효과입니다. 효과 부분. 1차 책임은요. 1차 책임은 누가 지느냐? 채무자가 져요. 채무자. 이 사람이죠. 여기서는 누가요? A가 져. 채무자니까 이 사람이 책임지는 거야. 그런데 채무자가 뭐가 없으면 자력이 없는 때라는 말은 무슨 뜻? 돈이 없다. 돈이 없죠. 자력이 없으면 누가 져요?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 이 시험 아주 잘 나오는 거야. 책임은 누가 져요? 채무자가 져. 얘가 얘한테 가서 따지는 거야. 왜 하자 있는 거야? 이렇게 경매를 넘겼냐고. 얘한테 책임 묻는 거야. 채무자한테. 얘가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요? 채권자에게. 1차 채무자, 2차 채권자. 시험 단골. 1차는 누구한테 가요? 채무자에게 가. 채무자에게. 여기다 유념할 점 기억. 무슨 하자는? 물건의 하자 있죠.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기출. 우리 시험 단골입니다. 15번 정도 나왔어요. 물건의 하자는 사소한 것들이 많아서 그때 태클 걸지 마라. 두 번째 니은. 채무자에게 뭐를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원칙. 채무자한테 뭐를요? 손해배상은 못 걸어. 손해배상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왜 손배청구는 얘한테 하면 왜 안 될까요? 경매는 얘가 원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채무자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된 거잖아. 얘가 신청해서. 채권자가 신청해서 누가요? 법원이 한 거야 경매는. 근데 얘한테 얘 보고 왜 손해를 물으라고? 그거 말이 안 되잖아. 얘가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 채무자가 원해서 경매가 된 게 아니라서 얘한테는 손해배상을 못 걸어. 이렇게. 손해배상 못 걸어. 뭐를 못 걸어요? 손해배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 예외가 있어요. 예외. 채권자가 어떻게 하고요? 흠결을 알고. 흠결을 뭐 하고요? 알고요. 알고 경매를 신청한 때. 그러면 이 나쁜 놈이죠. 거기다 써보세요. 흠결을 뭐 하고요? 알고 했다. 그러면 뭐라고? 이거 나쁜 놈이네. 나쁜 놈. 나쁜 시끼. 그럴 때는 손해배상을 걸 수 있어요. 원래는 못 거는데. 원래는 손해배상 못 걸죠. 근데 예외적으로 걸어. 언제요? 흠결 알고요. 알고 경매 집어넣었을 때는 손해배상 걸 수 있다. 예외적으로. 여기 맥락이 있으니까 여기 조심하세요. 니은 삼각형. 디귿 경매가 뭐라면? 무효면.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경매가 뭐라면? 유효가 아니라 무효면 담보 책임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경매가 무효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효가 되면 낙찰자는 채권자에게요. 채권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누구한테요? 채권자에게 돈 달라고요. 돈 달라고. 왜? 야, 너 경매를 받아간 돈이 있지. 그 돈 나한테 돌려달라고. 얘한테 거는 거지. 채무자에게 따지는 게 아니야. 여기서 조심할 거. 낙찰자는 누구한테요? 낙찰자는 경매가 뭐라면? 무효라면. 경매가 무효로 되면 낙찰자는 누구한테요? 채권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을 거는 거지. 누구한테요? 채무자에게 따지는 거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뭐 하는 거? 손배 청구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지. 채무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채권자에게. 야, 돈 받아 먹은 거 있지 너. 내가 10억 경매 대금 넣은 거 네가 받아갔잖아. 그거 돌려달라고 얘가. 얘한테 가서 따지는 거야. 경매가 뭐라면? 무효라면. 이 부분 니은하고 디귿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니은하고 디귿 삼각형 하시고요. 2번, 3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채무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손배 청구 안 된다고 그랬어요. 손배 청구는. 왜요? 경매는 채무자가 원해서 벌어진 게 아니야.
근데 언제요? 예외적으로. 흠결을 알고요. 알고 경매 집어넣었을 때는 손배 청구 예외적으로 됩니다. 예외적으로. 요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한테요? 채권자에게. 경매가 무효면 누구한테요? 채권자에게 따지는 거지 채무자에게 따질 수 없다. 여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매하자 그러면 두 가지만 강조해 드립니다. 경매가 유효여야 된다는 점. 그리고 무슨 하자? 권리하자여야 된다. 이게 요건이고 효과는요. 효과 여기 있잖아요. 채무자가죠. 채무자가 책임지는 거야. 채무자가 이렇게. 얘가 그래서 채무자한테 가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채무자한테. 채권자한테 따질 때는 언제요? 경매가 꽝됐을 때, 꽝일 때. 요거 구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관련 문제요. 관련 문제의 3번 보실까요? 자, 이 부분이 최근에 뜨거운 이슈입니다. 뜨거운 이슈, 핫 이슈. 여기다 이슈라고 써도 돼요. 이슈. 타 시험에도 중개사뿐만 아니라 간평이나 사법고시에도 계속 문제되는 지문이 이 부분입니다. 담보 책임하고 뭐하고요? 착오 요건을 두 개를 다 갖췄다. 계약이 됐는데 이 계약이 무슨 요건하고요? 담보 책임 요건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담보 책임 요건도 갖췄고 그 다음 무슨 요건? 착오 요건도 갖췄다. 두 가지를 다 갖췄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종전에 통설은 담보 책임하고 착오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갖추면 우리 학설은 뭐냐면 담보 책임이 우선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담보 책임만 적용한다. 이게 특별 규정이라서. 착오 규정은 일반 규정이고요. 담보 책임은 특별 규정이에요. 특별 규정인 담보 책임만 우선 적용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판례 보세요. 담보 책임 성립 여부와 뭐 없이요? 관계없이. 관계없이 뭐로? 착오도 취소가 된다라는 거죠. 종전에는 이럴 땐 뭐만요? 담보 책임만 적용한다 그래서 담보 책임만. 지금은 뭐라고요? 담보 책임 성립하는 거하고 뭐 없이요? 상관없이 뭐로? 착오로 취소가 안 돼요? 돼요? 된다라는 거다. 그 말은 B는 담보 책임 걸어도 되고 뭘로 걸어도 돼요? 착오로 취소해도 된다라는 거다. 두 가지가 경합한다. 예, 최근 뜨거운 판례 이렇게 발표해둡니다. 그래서 경매하자의 요건 두 개. 물권의 하자가 아니라 권리하자의 중점을 두고 두 번째는 경매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일 것. 그럼 누가 책임진다? 채무자가 책임다.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근데 손해배상은 못 건다. 왜? 경매는 법원이 한 거라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은 못 건다. 예외적으로 건다. 예외적으로. 그 경매가 뭐가 되면 무효가 됐을 때 비로소 채권자에게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압축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담보책임, 권리하자, 물권의 하자, 경매하자 세 덩어리를 정리를 해내셨습니다. 특히 권리하자 부분이 복잡하니까 그 부분을 여러 번 읽어주세요.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해서 담보책임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매매의 마지막 부분, 환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는요, 이렇게 팔고요. 부동산을 매매로 팔았다가 어떻게 하는 거? 도로 가져오는 거죠. 도로 가져오는 거를 환매라고 그래요. 파는 거를 매매, 도로 사오는 거를 환매 이렇게. 환매는 매매하고 정반대 방향이죠. 가져오는 거 매매, 도로 사오는 거 환매. 그럼 누가 도로 사와요? 매도했던 사람이 환매로 도로 가져오죠. 이 사람을 환매권자 그래요. 환매권자. 그럼 을은요? 환매 의무자 그래요. 환매 의무자. 줄 사람. 내가 땅 가져왔죠. 땅 가져온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줘야죠. 의무자. 도로 찾아갈 사람은 권리자. 환매 권리자. 산 사람은 환매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이때 환매는 아주 간결하게 뭐만 조문하고 시험에 나올 거 딱 정해져 있어요. 판례하고 요거. B급 정도로. 자, 봅니다. 첫째, 환매특약은요.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해야 된다 별표. 반드시입니다. 매매계약하고 환매특약은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환매권의 보류를 뭐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놔야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이 여기요. 흥부가 땅을 놀부한테 매매로 팔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환매를 하기로 특약을 해놨어. 특약을. 내가 팔고 일단 사올 거야. 5년 안에. 특약했죠. 근데 이걸 어떻게 돼요? 환매를 등기를 해야 된다고. 등기를. 그래야 놀부가 이걸 누구한테요? 병에게 팔았다.
병에게 땅을 팔아먹어도 도로 뺏어올 수 있어요. 누가? 갑이요. 뭐 해놓으면? 등기해놓으면. 등기해놔야 제3자 병에게 뺏어올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거다. 여기 발표. 뭐가 됐을 때만? 등기가 됐을 때만. 조심할 거는요. 이 환매특약의 등기는 무슨 효력? 처분금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효력이 없어요?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된 거냐면 이거예요. 흥부가 도로 사오기로 환매특약을 해놨죠. 그 말은 팔았다가 내가 돈 생기면 사오겠다 이거죠. 형 내가 5억에 가져가. 내가 도로 사올게 5년 안에. 이게 환매특약이거든요. 해놨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의리병에게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때 뭐가 돼 있다고요? 환매특약이 돼 있다 여기에. 환매특약이 돼 있는데 의리병에게 뭐를 해요? 매매계약을 지금 체결한 거죠. 그러면 의리병에게 이 땅을 넘겨야 돼요? 안 넘겨야 돼요? 이 문제는 이거예요. 병이 달라고 그럴 때. 야, 땅 넘겨. 왜? 매매했잖아. 그랬더니 의리 뭐라는 거죠? 놀부가. 야, 이것만 환매특약이 된 거야. 환매특약 돼서 내가 너한테 못 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야. 환매특약 등기는 무슨 효력? 처분금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병이 놀부한테 가서 땅 넘기라고요. 넘기라고 해도 얘는 뭐가 있다는 걸 이유로 환매특약이 있다는 거. 이거 이유로 이 땅을 못 넘겨. 나 너한테 못 넘겨. 매수인한테. 이 매수인한테 못 넘긴다고. 이 땅을 못 넘긴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매수인은 제3자의 소유권 이전 요구를, 매수인은 여기서 을입니다. 제3자는 누구죠? 병이죠. 병의 무슨 요구를? 소유권 이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기출문제. 그 말은 이게 환매특약 돼 있어도 땅은 넘겨야 돼. 왜냐? 환매를 하고 안 하고는 얘 자유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환매특약이 있다는 걸로 의리병에게 땅 못 주겠다. 나 땅 못 넘겨.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출문제. 그 다음 두 번째 환매기간이죠. 시험 잘 나오죠. 환매기간은 5년입니다. 5년. 부동산 5년. 이거는 연장할 수 없어요. 기출. 연장이 안 돼요. 만약에 환매를 못하면 5년 안에 환매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목적물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넘어가야죠. 끝나는 거야. 5년 안에 환매 못하면 땅은 놀부 거 되는 거죠. 여기가 개발이 돼서 땅값이 10배 올라도 이건 을 거 되고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환매 기간은 몇 년? 5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첫 번째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합니다. 동시에 등기해야 되고 이거 특약 등기하고 동시에 합니다. 두 번째는 몇 년입니다? 5년입니다. 기간 5년이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환매권자가 뭐를 해요? 환매 의사 표시를 해도 매도인 명의로 뭐를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등기를 해야만 어떻게 된다? 소유권이 복귀가 된다라는 거. 이건 무슨 뜻이냐? 여기 조심.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A가 B에게 땅을 매매 계약을 했다. 그리고 환매특약을 해놨습니다. 환매하기로 5년 안에 내가 사올 거야. 그리고 환매특약 됐죠. 누구 거를? 흥부 땅을 누구한테? 놀부에게 그래도 매매로 땅을 가져왔죠. 이때 흥부가 이걸 어떻게 했어요? 환매를 했어. 5년 안에. 환매는 몇 년 안에? 5년 안에 하죠. 5년 안에. 5년 안에 뭐를 했어요? 환매를 했어요. 그러면 등기를 가져와야 될까요? 안 가져와도 될까요? 환매 의사표시를 했는데 등기를 안 가져오면, 등기를 안 넘겨오면 A 거, 흥부 거가 되느냐 이거예요. 판례는 환매를 했어도 뭐를 해요? 등기를 A 앞으로 쳐야만 얘가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거야. 차지한다 이거야. 그래서 매도인 명의로 뭐를요?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환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상태. 등기를 격려 안 했다는 거죠. 누구 앞으로? 흥부 앞으로. 환매를 하고 등기를 안 찾아왔어. 아직 안 찾아왔죠. 그 부동산을 뭐 했다면? 가압류했다. 누가? 놀부의 채권자가. C가 이걸 가압류 걸었다. 여기다 가압류. 제3자가. 왜 여기요? 아직 놀부 앞으로 땅 등기가 남아있잖아. 등기가 여기 있잖아. 등기가. 그죠? 왜요? 환매로 등기를 안 찾아갔어. 환매만 하고 안 찾아갔죠. 그래서 C가 여기다 어떻게 했다? 가압류 걸었다는 거죠. 가압류를.
그럼 흥부가 뭐라고요? 흥부가 그 땅 내 거라고 주장 못하는 거야. 왜요? 등기를 안 찾아와서. 환매권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요? 등기를 안 찾아오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환매만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죠? 등기를 해야 돼요. 이전 등기를. 무슨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해야만 어떻게 해요? 복귀한다. 소유권이 복귀합니다. 여기 조심하실게요. 환매만으로 소유권이 오는 게 아니라 뭐를 해요? 등기를 해야. 등기를 해야만, 여기다 등기를 해야만 어떻게 해요? 소유권이 복귀하는 거지 자동 복귀하는 게 아니다. 이 점이 뭐하고 틀려요? 계약 해제하고.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동 복귀하죠. 자동 복귀. 환매는 등기해야 복귀합니다. 이 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정리해드리면 A가 B에게 땅을 매매를 했다. B에게. 그리고 계약이 어떻게 되면 해제가 되면,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등기해야 복귀해요. A한테, 매도인한테 등기해야 복귀해요. 자동 복귀해요. 등기 없이 복귀합니다. 이때는 등기 없이. 등기하고요. 없이요. 없이 자동 복귀합니다. 자동 복귀. 등기 없이 그냥 소유권이 매도인 흥부 앞으로 넘어와 버려요. 뭐만 하면? 해제만 하면. 해제만 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A한테 온다고. 그런데 해제가 아니라 뭐일 때요? 환매일 때는. 환매 시에는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요. 등기를 쳐야만 소유권을 회복한다. 등기 없이가 아니라 뭐예요? 등기해야. 등기해야 소유권이 복귀된다. 이 점이 다르네. 여기다, 여기. 뭐하고 다른죠? 해제하고 환매하고 극명한 차이가 여기 딱 하나 보이네. 딱 하나. 해제는 뭐 없이요? 등기 없이. 그러니까 187조. 187조 등기 안 해도 되고. 환매는 등기해야 됩니다. 환매 등기해야 된다. 여기 별 3개. 두 가지 점이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는 점. 기출문제. 그 다음 마지막. 환매에서 마지막이죠. 나대지에 환매 특약 상태에서 매수자가 나대지에 뭐를 해요? 건물을 신축했다가 매도인이 환매권 행사를 했어요. 그 건물의 관습상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이 문제인데 볼까요? 좀 어려운데 따라가 볼게요.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 볼까요? A 땅에 매매를 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흥부가 뭐 하기로요? 환매하기로요. 환매하기로 특약을 해놨지. 환매 특약 돼 있죠. 몇 년 안에? 5년 안에 도로 찾아올게 내가. 그럼 B는 놀부죠. 놀부가. 5년 안에 어떻게 하면 돼요? 환매하면 돌려주면 되지. 오케이.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놀부가 이 땅을 환매 특약된 이 땅을 뭐 한 거지 이걸? 그냥 냅둬야 되는데 그냥 냅둔 게 아니라 여기다 어떻게 했어? 이 땅에다가 건물을 줬어요. 건물을 세운 거지 B가. 이렇게. 그리고 흥부는 예정대로 환매를 해버렸어. 그럼 땅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요? 흥부한테 도로 소유권이 넘어가죠. 환매로. 소유권 이전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죠. 뭐로? 환매로. 그죠? 그 땅은 A 거, 건물은 누구 거? 놀부 거. 땅은 흥부, 건물은 놀부. 그러면 어떻게 돼? 소유권이 분리되죠. 땅하고 건물이. 이 건물에 관습상 지상권이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판례는 부정합니다. 왜냐? 건물이 있는데 건물 이거 어떡하라고.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은 뭐냐? 환매 특약 상태로 돌려주라는 거야. 환매할 때 건물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지. 그래서 환매 특약 그 상태로 땅을 돌려줘라. 그래서 이 건물에는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철거해야 된다는 거야. 철거해야지 지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환매 특약된 땅, 뭐가 된 땅? 환매 특약이 된 땅에는 건물 신축하면 안 되는 거야. 왜요? 지상권이 안 생겨. 이거 부셔야 돼요. 부셔야 된다. 이거 기출문제. 나대지에 환매 특약 상태에서 매수자가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했죠. 그랬다가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건물에 관습상 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결론입니다. 그래서 환매까지 연결을 해내셨습니다.
환매는 매매와 동시에 된다는 점, 기간은요 5년이라는 점, 5년. 그죠? 그다음 환매권 행사를 하면 소유권을 냅두면 가져와요, 등기를 해야 가져와요. 등기를 해야 찾아옵니다. 등기해야 찾아온다. 해제하고 다르다. 그리고 나대지면 그 건물에는 법정 이상권이 불성립한다는 거. 4가지 정도 꼭 기억하시면 환매는 충분히 커버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강론이요. 매매가 첫 번째, 두 번째가 교환, 세 번째가 임대차죠. 바로 교환입니다. 교환은요. 물건하고 물건을 뭐 하는 거죠? 맞바꾸는 거죠. 맞바꾸는 걸 교환이라고 합니다. 나 노래방이 있거든. 나는 빌라 있거든. 우리 뭐 할까? 바꿀까? 바꾸자 이렇게. 이걸 무슨 계약? 교환 계약이다. 매매하고 다른 점은요. 매매는 한쪽이요. 돈이죠, 돈. 돈을 주면 매매가 되는 거지. 근데 돈이 아니라 뭐를 줘? 둘 다 재산권을 줘, 재산권을. 둘 다 뭐를요? 재산권을. 재산권을 넘겨주겠다고 뭐 하는 거죠? 약정하는 거죠. 이게 교환입니다. 쌍방이 금전 이외에 뭐를요? 재산권을요. 재산권입니다. 별평. 재산권을 이전할 거를 뭐 할 때요? 약정할 때 성립하는 쌍무계약입니다. 왜요? 빌라 줘야죠. 노래방 줘야죠. 쌍무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유상입니다. 유상. 대가 서로 지불하죠. 대가 지불합니다. 유상. 그리고 낙성계약입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약정할 때. 약정할 때니까 낙성계약이죠. 그리고 불효식입니다. 방식 필요 없죠.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별평. 그럼 약정할 때 되니까 타인 소유물이죠. 타인 소유물을 교환하는 약속. 이것도 무효, 유효? 유효다. 타인 소유물을 뭐 하는 거? 매매하는 것도요. 매매하는 계약도 유효, 무효? 유효다. 똑같죠. 타인 소유물을 뭐 하는 거? 매매하거나 교환하거나 임대하는 거는 다 무효가 아니라 뭐다? 유효다, 유효. 왜요? 약속이죠, 약속. 약속하는 거는 되죠. 약속하는 거는 다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낙찰대금 뭐 하기 전에? 완납 전에. 완납 전에 교환하는 약속 무효 아니라 유효.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타인 소유물, 남의 것도. 남의 것도 교환하는 거 계약 가능합니다. 매매도 되고요. 임대차 계약 다 돼요. 왜요? 약속.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하면 되는 거니까 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 절대 명제. 갑이 노래방 아직 낙찰받기 전입니다. 낙찰받기 전에 이 빌라하고 바꾸자 우리. 이거 계약해도 돼요. 왜요? 약속이지. 약속하면 되지. 약속은 되지. 나 아직 낙찰 못 받았거든. 돈 넣기 전이라도 돈이 없어서. 그 노래방을 을하고 뭐하고 바꿉시다 라고 합의하는 건 돼요. 합의하는 건. 그래서 타인 소유물의 교환도 무효 아니라 유효라는 거 같이 정리해 두실게요. 첫 번째. 그래서 교환의 특징은 금전 이외에 뭐를요? 재산권이죠. 재산권을 맞바꾸기로 하는 거다. 이게 교환의 특징. 그래서 쌍무계약이 유상이라는 거. 매매하고 성질이 똑같죠. 매매하고 성질이 어때요?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환은 매매하고 거의 똑같아요. 매매 규정이 다 준용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빌라에다가 보충금이죠. 보증금이 아니라 보충금. 보충금을 더 얹어주는 거죠. 이 노래방이 만약에 5억이다. 근데 빌라가 이게 3억 5천이더라. 3억 5천 시가가. 그럼 이게 얼마 모자라죠? 1억 5천 모자라죠? 그럼 1억 5천을요. 1억 5천을 어떻게 해요? 더 얹어주는 거. 그걸 보충금이라고 그래요. 보충금. 내가 3억 5천에다가 이 빌라에다가 이거 더 얹어줄게. 그럼 전체죠. 이거 전체하고 이쪽하고요. 급부가 밸런스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균등해지죠. 이게 교환계약. 그럼 보충금은 안 주면 이걸 빌라는 줬는데 이건 줬어. 이걸 안 주면 보충금을 안 주면 제 날짜에 안 주면 이건 뭐예요? 계약 위반이지. 계약 위반. 계약 무슨 사유? 위반 사유다. 계약 위반이고 무슨 사유가 돼요? 해제 사유가 됩니다. 계약 해제 사유. 갑이요. 나 노래방 넘기는데 얘가 돈 주기로 한 거 안 주네. 보충금을. 계약 해제하면 돼. 해제. 무슨 사유? 해제 사유다. 두 번째,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규정이죠. 매매 규정이 준용됩니다. 뭐가 준용돼요? 매매 규정이 뭐 한다는 거? 준용된다는 거. 시험 잘 나와요. 매매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을이 빌라와 보충금 1억 5천을 주기로 했다면 이건 매매가 성립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매매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매매 규정을 준용하는 것뿐이야. 매매가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매매는 돈만 줘야 돼. 돈만. 반대급부로. 노래방에 대한 반대급 우리 돈만 주면 그게 매매죠. 근데 얘는 뭘 줘요?
이 돈하고 빌라를 주죠. 이거는 매매가 아니야. 교환이야, 교환. 그래서 보충금을 준다기에 매매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보충금을 준다고 해서 뭐가요? 매매가 뭐한다? 성립한다? 그건 아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꼭 기억합니다. 보충금은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는 거. 준용된다는 말은,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는 말은 뭐예요? 매매 대금 규정이? 얘가 노래방을 넘겼어요. 노래방을 넘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충금을 줘야 돼요. 보충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됩니다. 뒤에서 볼게요. 보충금,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규정을 뭐합니다? 준용합니다. 별표. 그래서 보충금에 대한 이자를 물 때는 언제부터냐? 목적물을 뭐한 날? 인도받은 때. 노래방 넘겨받으면 그때부터 이자 내야 돼. 이자. 노래방 뭐한 날? 인도받은 때부터. 인도받은 때부터 뭐를요? 이자. 보충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된다. 이자를. 기출문제. 그 다음 보충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매매가 성립한다. 성립하기는 뭘? 성립을 하는 건 아니지. 매매 규정,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하는 거지. 만약 보충금을 안 내면 무슨 사유? 해제 사유다. 별표. 보충금이 교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자는 언제부터 나오니? 노래방 넘겨받은 날부터. 넘겨받으면 난 노래방을 쓸 거 아니야. 그러면 보충금 대가로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이자를. 효력입니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노래방에 하자가 있다. 아니면 저 카페에 하자가 있다. 노래방에 뭐가 있음? 하자가 있다. 그러면 무슨 책임이요? 담보 책임이요. 담보 책임을 인정합니다. 별표. 어디에 있는 거? 매매인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매매 규정을 뭐합니다? 준용을 해서 담보 책임이 그대로 인정돼요. 수량이 부족하다. 그럼 대금 깎자고 하면 돼. 깎고. 일부가 남의 땅에 있다. 그거 감액 가능해요. 매매 규정이 준용되니까. 별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인정합니다. 기출. 두 번째는요. 그 노래방이 목적물이 노래방이죠. 쌍방과실 없이 어떻게 됐어요? 불능됐다. 이게 지진으로 멸실했어. 지진 나가지고 멸실돼 버렸어. 멸실. 그건 누구 잘못이야? 쌍방과실. 없는 거죠. 쌍방과실 없이 불능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연부담의 법리가 적용이 돼요. 우연부담의 법리. 우연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니까 뭐를 해요? 반대급부를 해요.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더라. 기출. 바꾸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 붕괴됐다. 지진으로 이게 붕괴됐죠? 그럼 얘는 노래방 줬어요? 못 줬죠. 못 주면 얘가 얘한테 뭐라고요? 빌라 달라고 못 혀. 빌라 요구를 못 하는 거지. 반대급부죠. 반대급부를 청구하나요? 청구하면 안 되는 거지. 왜요? 너 못 줬잖아, 임모야. 너 노래방 못 줬지? 못 줬지? 그럼 어떻게 해? 상대방도 빌라 안 죽었지. 요구 못 하는 거야. 달라. 빌라 달라 못 하는 거지. 서로 달라고 못 하는 거죠. 서로 달라고 요구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리? 우연부담의 법리. 결론 우연부담의 법리가 교환에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방이 목적물에 뭐를요? 시가를요. 시가를 뭐하면 묵비했다. 얘가 물어봤어요. 얘가 얘한테 야 이거 빌라 얼마나 하니? 그랬더니 시가가 1억인데 이거 한 3억쯤 하지. 3억 정도 할 걸 그랬어요. 아니면 묵비를 했어요. 말을 안 했어. 이거 3억 하냐 그랬더니 얘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거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기가 불성립한다. 허위고지를 해도. 이걸 허위고지했는데 왜 사기가 아닌 거예요? 허위고지해도. 왜냐하면 얘가 가격을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물어봤을 때 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의 정보를 다 까야 될 의무가 없다. 그거 안 깠다고요. 내가 그 정보 안 깠다고 사기냐? 사기 불성립한다. 거기다 쓰대요. 내 정보를 뭐할 의무? 제공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거예요? 없지. 없어. 내가 이 정보 안 깠다고요. 안 깠다고 사기냐? 사기 아니라는 거다. 기출.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환에 제일 포인트는 보충금이라는 거, 거기에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효력에서는 담보 책임이 쓰인다는 거 기억합니다. 담보 책임. 매매인은 담보 책임. 권리하자 부분, 목적물 하자 부분. 그리고 우연부담이죠. 과실 없이 불능되면 우연부담의 법리가 그대로 쓰이고, 그 다음 사기가 불성립한다. 왜? 내 정보를 내가 까야 되냐고. 내 정보 다 까야 돼? 그것은 아니다.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시가를 묵비하거나 그래도 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자, 이어서 계약 강론의 세 번째 주제인 임대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시험에 2문항 정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2문제. 계약 강론이요. 매매에서 2문제, 임대차에서 2문제, 4문제 정도 출제돼요. 교환은 한 4년에 한 번 정도씩 띄엄띄엄 출제를 하고 있어요. 논점은 몇 개 안 되죠. 그래 꼭 그거 챙기셔야 돼요. 왜 나오면 득점하기가 쉽잖아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자, 그럼 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우리가 현실에도 많이 쓰죠. 갑이 을과 임대를 했다. 물건을 빌려 쓰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했다. 갑을 임대인,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사자가 두 사람이죠. 그럼 임대차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서로 합의하면 되죠. 등기를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라서. 이건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라서 약속만 하면 돼. 약속. 채권 계약이라서 약속만 하면 돼요. 내가 임대료 낼게요. 한 달에 400만 원씩. 그죠? 차임이죠. 차임. 채권 계약이라서 뭐 말이요? 차임이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거를 약정을 하고, 누가요? 임대인. 임대인이 얘한테 물건 쓰게 해주는 거죠. 토지나 건물을 쓰게 해주고, 물건 쓰게. 물건을 뭐하게요? 사용하게 해줘야죠. 물건을 뭐하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 쓰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어. 해줄 의무가. 물건 쓰게. 물건 쓸 수 있도록 주인이 해줘야지. 주인이. 그럼 임차인은 대가로 뭐를 해야죠? 차임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차임을 지급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 대가로 차임을. 그래서 쌍무계약이다. 임대차는 쌍무계약이고 유상이죠. 유상. 대가 지불하죠. 차임을 대가로 꼭 넣어야 돼요. 이때 차임이 필수지 보증금은 필수가 아닙니다. 보증금은 필수가 아니다. 보증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고시원 같은 거에 보증금 없는 거 있잖아요. 보증금은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차임이 필수다. 차임. 근데 보통은 차임은 후급이죠. 근데 특약에 따라 성급해도 돼요. 어떤 데 가면 월세를 어떻게 해요? 선불로 받아. 왜? 주인 마음이야. 약속 없으면 후불이다. 후급이다. 그래서 쌍무 유상 계약이고 그 다음에 낙성 불효식입니다. 방식 필요 없죠. 1. 임대차는 채권 계약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약속하면 돼. 약속. 두 번째 뭐가 필수? 차임이 필수고요. 그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라는 거 기억합니다. 보증금은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보증금은 왜 받아요? 얘가 끝나는데요. 계약 끝나는데 안 나가잖아. 그리고 얘가 쓰다가 건물을 망가뜨렸잖아. 그럼 돈 있으면 얘가 메꾸는데 돈이 없다고 안 메꾸잖아. 그럼 얘가 받기 어렵죠. 세입자가 보일러라든가 건물 수리를 안 해가지고 막 받기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 보증금에다 까는 거죠. 그러려고 담보조로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 요소가 아니다. 보증금은 요소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요소입니다. 뭐가 필수예요? 차임이 필수다. 조심할 거는 3번입니다. 처분권 없는 자의 임대차 계약도 유효라는 거예요. 뭐가 없는 사람? 처분권. 처분권이 뭐죠? 소유권. 소유권 없는 자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 아니야, 유효. 이건 뭐죠? 타인 소유 임대차죠. 타인 소유물을 뭐하는 거? 임대하는 계약 유효라는 거다. 교환도 유효, 매매도 유효다. 왜요? 채권 계약이니까. 채권 계약은 뭐만 하면 되죠? 약속만 하면 되니까 이거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 기출. 얘 거 아니라 누구 거를? 남의 거를. 남의 거를 임대 주겠다. 약속 가능합니다. 보면 TV에 보면 가끔 기가 막힌 농간 부리는 주인들 있죠. 이렇게요. 이 갑이 보니까 원래 갑이 주인이거든요. 이 집에 누가요? A라고 하는 부부가 여기 들어와서 하숙을 한 거죠. 하숙한 거니까 뭐죠? 임대차지. 이 부부가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이 하숙집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임대인이 여름에 하계에 방학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대학가 주변이라서 대학가 주변에 이게 원룸이나 빌라 같은 거죠. 이런 게 실제 TV에서 제가 본 기사예요. 임대인이 유럽 여행을 가버린 거예요. 한 달 동안. 여기 비었죠.
그럼 누가 살죠? 부부가 여기 하숙생이죠. 하숙생. 하숙생 부부가 여기 살고 있었어. 그랬더니 여기에 누가요? 대학생들이. 여기 대학생들이 방을 보러 계속 오는 거지. 방 있어요? 그러는 거죠. 없어. 나 주인 아니라고. 나 몰라요 그랬는데 좀 있다 1분 뒤에 또 오는 거지. 방 있어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뭐라고요? 여보 우리 한 건 하자. 어떻게? 우리가 주인 행세 하자 이거지. 주인 행세를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세를 놓은 거야. 보증금 남들은 이 정도 방이면 보증금 3천에 월세 50인데 보증금을 1,000으로 확 깎아버린 거죠. 깎아버리고 월세도 확 낮추니까 얘네들이 올싸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분들이야 주인 행사하면서 뭐라고요? 여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요? 먼저 보증금만 먼저 놓고 들어와 사는 거는 다음 달부터다. 이런 대학생들이 이 집에 25명이 온 거야 이렇게. 그리고 계약을 하면 들어오려고 보증금만 넣어놓은 거죠 이렇게. 이분들은 그러면 누구 거를요? 남의 집을 임대 계약을 이분들하고 대학생들하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뭐가 없어도 처분권 없는 자가 임대차 계약을 원룸 임대차 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증금을 받은 거지 25명한테 받았죠. 1인당 2천만 원씩. 그러면 4억을 챙겼죠. 4억을 받아가지고 튄 거지 이렇게요. 누구 것도 남의 것도 임대차 계약은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왜요? 약속만 하면 되거든요. 이분들은요 등기부등본을 확인 안 한 거야. 이 대학생들이. 그래서 큰 실수를 한 거야. 구별할 거는 뭐죠? 처분권 없는 자가 임대계약이죠. 임대계약하는 건 됩니다만 처분권 없는 자가 뭐 설정하는 거? 전세권 설정은 안 돼요. 전세권 설정을 왜요? 등기를 해야 되거든. 등기를. 그래서 처분권 없으면 무효야 그거. 그래 임대차 계약하고 전세권 설정이 다른 거야. 임대차 계약은 뭐예요? 처분권 없는 자가 하는 거 유효죠. 근데 전세권 설정을 누가? 처분권 없는 자가 하면 이거는 무효다. 무효. 왜요? 이거는 처분행위죠. 전세권 설정은 처분행위.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 다르죠. 그 점 때문에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생겼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남의 집을 임대 놓는 거하고 남의 집을 전세권 설정하는 건 전혀 다르다. 구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물건 쓰게 해주고 차임받기로 뭐하면 약속하면 되니까 채권 계약이라는 거 꼭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차권의 대항력 문제입니다. 대항력. 자, 임대인 갑, 임차인 을. 땅을 빌린 거지 이렇게. 땅을 빌렸어. 땅을요. 땅을 빌린 거예요. 뭐 하려고 여기다? 콩나물 공장을 해요. 콩나물 공장을 해요. 콩나물 공장 사건입니다. 콩나물 공장 사건 이렇게 써주세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오래 이게 기억 남을 거예요. 콩나물 공장 사건. 땅을 빌려서 뭐 빌려서? 땅 빌린 거예요. 땅 빌려서. 뭘 지은 거예요? 임차인이 콩나물 공장을 지은 거지. 콩나물 공장을. 누가요? 임차인이. 그럼 누구 거죠? 임차인 거지. 이때 임차권은 물권인 거예요? 아니에요. 채권이죠. 채권은 뭐예요? 당사자인 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갑에게만. 임차권을 누구한테? 갑에게만 주장하는 게 채권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건물을 뭐 하면? 등기하면. 콩나물 공장을 뭐 해놓으면? 등기를 하면.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게 622조다. 저게 무슨 말이죠? 이거를 땅을 팔았다. 병에게. 팔았어. 얘가 누구? 세주인, 양수인이죠. 얘가 원래 주인, 얘는 세주인. 임차권을 누구한테요? 세주인에게. 세주인에게 주장하려면, 이 사람한테 주장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를 하면. 등기가 되면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를 622조의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622조를 다시 한번 다 같이 리딩해 볼게요. 리딩.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을 뭐하면? 등기하면 제3자에게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건물 소유 목적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을 뭐하면? 등기 쳐내면 콩나물 공장 등기하면 주인 바뀌어도요. 바뀌어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거야. 어른. 왜? 대항력이 생겨. 채권인데 뭐하면? 등기하면.
등기하면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원래 채권은 이 사람한테 주장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원래 채권이에요. 그런데 뭐하면? 등기하면 달라져. 등기하면 누구한테도? 제3자에게.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들이댈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 대항력이 생긴다고.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콩나물 공장을요. 콩나물 공장을 뭐하면? 등기하면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뭐가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 됐습니다. 이때 2번이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이 건물에다가 콩나물 공장에다 뭐를요?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의 효력은 이걸 대출받았어. 이거 가지고 1억을요.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건물을 떠받치는 거. 건물을 떠받치는 게 뭐죠? 이 건물을 콩나물 공장을 떠받치는 건 뭐죠? 임차권이죠. 임차권에도 미친다. 임차권에 미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콩나물 공장이 경매되면 저당권자가 콩나물 공장을 경매를 때리면 낙찰자는 콩나물 공장만 가져가요? 아니죠. 공장을 떠받치는 거. 떠받치는 게 뭐죠? 임차권. 임차권도 낙찰자가 가져간다. 그래서 낙찰자는 뭐 하고요? 콩나물 공장하고 뭐까지요? 임차권을 함께 취득한다. 콩나물 공장과 뭐까지요? 임차권을 함께 취득한다. 왜 취득하는데? 공장만 경매는데 왜 임차권을 가져가는데? 임차권이 바로 뭐라고요? 권리의 종물이다. 권리의 종물이니까. 권리의 종물 이론이다. 별세계. 굉장히 중요하게 물권법에서 공부를 했죠. 물권법 총론에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어야 되는데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의 종물을 인정한다. 다시 한번 원모 타임. 콩나물 공장에 대한 뭐의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임차권에도 미친다. 구로 낙찰자는 뭐까지요? 임차권도 취득한다. 오케이. 이게 임차권이 아니라 뭐여도 지상권이어도 동일하다. 지상권. 그러니까 지상권으로 건물 줬다. 그러면 낙찰자는 뭐까지요? 지상권도 취득한다. 여기 지상권. 그리고 저당권의 효력은 임차권이나 지상권에 미친다는 거. 요거 종물이론 꼭 기억하실게요. 콩나물 공장 사건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죠. 원래 임차권의 첫 번째는 임차권의 성질에서 임차권은 채권 계약이다.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는데 뭐하면? 등기를 하면 뭐가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거 기억하십니다. 620이죠. 건물을 등기를 쳐놓으면 제3자에게 싸울 수 있는 힘, 대항력이 생기더라.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임대차의 존속 기간 문제를 한번 보죠. 기간은요, 최장기는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입니다. 최장기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가능해요. 반면에 전세권은 어떤가요? 전세권은 최장기가 몇 년? 전세권의 최장기는 작년에 나왔죠.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최단기는 1년. 건물만 1년이죠. 건물은 1년이라는 거. 두 번째, 기간 약정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양당사자, 각당사자니까 누구죠? 양당사자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고할 수 있다. 해지 통고에 여기 삼각형. 해지 통고 기억합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뭐가 없을 때? 기간 약정 없을 때. 해지 통고. 해지 통고가 뭐예요? 끝내요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해지 통고라고 그래. 해지 통고. 그 남녀 둘이 연애하다가 우리 서로 뜻도 안 맞고 그러는데 우리 헤어지자고 그럴 때 그걸 뭐라고 그래? 해지 통고라고 그래. 법학에서는. 끝내. 누가? 서로 양당사자가. 이때 임대인이 해지를 하면 몇 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끝납니다. 6개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기억합니다. 자, 이게 왜 시험에 종종 나오느냐면 주택임대차하고 틀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리 특별법에 나오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누구만요? 임차인만 해지권이 있습니다. 임차인만. 누구만?
임차인만 뭐가요?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중도 해지. 임차인만 해지를 해요. 여기는 양당사자인데 여기는 임차인만이야. 왜요? 약자죠. 약자 보호죠. 약자 보호. 약자 보호 원리에 충실하게 임차인만 중도 해지할 수 있고 효력은 언제요? 3개월 뒤에.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이. 그럼 1월 달에 하면 몇 월 달에? 4월 달에. 5월 달에 하면 8월 달에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주임법에서는 누구만? 임차인만. 민법은 양당사자. 양당사자. 이 점이 미묘한 차이점입니다. 그래도 우리 민법을 입법한 사람은 임대인하고 임차인을요 계약 자유를 줘서 똑같이 취급을 해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똑같다. 왜? 네가 원해서 계약을 한 거 아니야. 그래 힘을 똑같이 놨어.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요? 약자를 임차인을 우대하는 거야. 무조건. 임차인만 해지권이 있다라는 거. 왜? 이분이 약자니까. 특별법이죠. 여기 특별법. 여기 민법. 민법과 특별법의 포지셔닝, 양당사자의 포지셔닝이 달라요. 그래서 기간은 최장기는 제한이 없다는 점. 기간 약정 없으면 누가요? 양당사자가 끝내자고 할 수 있고 효력은 임대인이 하면 언제? 6개월 뒤에 끝난답니다. 별표. 주택임대차는 몇 개월 뒤에? 3개월 뒤에 끝나는데 누구만요?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죠. 구별이 딱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묵시갱신. 묵시갱신을 소위 뭐라고 그래요? 자동갱신이라고 그러죠. 자동갱신. 자, 읽어볼게요. 기간 만료 후입니다. 여기 만료 후의 별표. 끝났는데도 뭐가요? 이의제기가 없어. 계약 끝나는데 말이 없어. 말이 갖다 붙어. 여기 계약 끝났죠. 2년. 끝나는데 뭐야? 아무 말을 안 하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연장해서 살아. 이게 묵시갱신이다. 종전임대차와 무슨 조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거를 묵시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때 누가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있었다. 그러면 얘는 기간 만료로 담보 역할은 없어져요. 둘이 계약했는데 주인 여기 임차인 둘이 계약했는데 얘가 담보가 없어가지고 누가요? 얘 친구가 담보 넣었어. 친구가 자동차를 담보조로 이걸 넣었어. 담보조로. 그럼 이 자동차는 언제까지요? 이 2년 동안만 담보 역할을 하는 거지. 2년 끝나면 담보 역할을 안 하는 거지. 이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합니다. 담보 역할이 쪽나는 거예요. 이제 이때까지만 담보 역할을 하는 거다. 2년간만 담보 역할을. 이 기간 끝나고 나면 묵시갱신 됐죠. 차는 담보 역할 못한다. 담보 역할이 소멸하게 됩니다. 라는 거 이거 기억합니다. 기출문제. 또 하나 기억할 거는요. 이 묵시갱신이 전세권에서는 기간 만료 전입니다. 만료 전이야. 임대차는 만료 후예요. 만료 후. 전세권은 만료. 왜 전이에요? 같은 전이잖아. 전으로 시작하니까 전이지. 끝나기 전에 말이 없는 거지. 이러면 묵시갱신돼서 자동 연장하는 거고 임대차는 만료 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만료 후라는 거. 이게 살짝 달라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한 번 정도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기간 부분에서 요 약정 없는 거하고 묵시갱신하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임대차 서론하고 기간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라서 처분권 없는 자도 유효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점 강조합니다. 기간은요. 최장기는 제한 없고 기간 약정 없으면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해지 통고. 여기서 구별할 거 하나 더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 구별을 못 하시는 분 너무 많으세요. 해지하고 뭐하고요? 해지 통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청나게 다른 점. 해지는 언제 쓰는 거예요? 어느 한쪽 일방이 채무불이행했을 때. 일방이 채무불이행하면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해지라고 그래. 해지. 가령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다 2달. 해지 사유다. 해지 사유. 해지 통고는 언제 하는 거야? 해지 통고는 기간 없는 임대차. 기간 없는 임대차를 뭐 할 때요? 끝낼 때. 이거 끝내. 기간 없는 임대차 끝낼 때는 뭐라고 그래요? 해지 통고라고 합니다. 구별합니다.
이건 차임 연체가 아니야. 이거 연체가 아니야. 연체는 뭐야? 해지다. 해지. 완전 별개라는 개념이다. 나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서 나 내용증명 보냈어. 내용증명 보낼 때 뭐라고 보내요? 월세 안 내는 건 해지요.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고, 기간 없을 때, 기간 없는 임대차를 끝내자 그럴 때는 뭐라고요? 해지가 아니라 뭐래? 해지 통고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된다.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두 가지 개념 식별을 해두셔야 나중에 뒤쪽에 임차권 양도전대에서 이 개념이 또 나와. 양도전대에서. 자, 그래서 임대차 서론 그리고 기간 부분 두 개 카테고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어서 임대차 효력으로 넘어갈 텐데, 효력에서는 임대인한테 무슨 권리가, 어떤 의무가, 권리가 뭐가 있고 의무가 뭐가 있냐 이거 보시고요. 임차인한테는 차임을 내고 어떤 권리가 있느냐 이 부분을 둘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권리 의무 부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잠시 쉬었다 함께합니다.